네, 절대전략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해 볼게요.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정리할까요? 네,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진바닥 확인 아직인 걸까요, 부장님? 네, 이게 사실은 박스권 하단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저도 방송에서 많이 드렸고, 시장에서도 박스권 하단은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박스권 하단이 깨졌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하락을 하고, 항상 이 예상보다 좀 많이 빠지는 주식시장이 뭐 예상처럼 뭐 된다면 매우 좋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박스권 잘 지켜주는 와중에 이 안에서 섹터별 순환매 잘 따라가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 부분도 깨지면서 박스권 하단이 좀 붕괴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주식시장은 쉽지 않다,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네, 고난이도에 직면하면서 얼마나 투자자분도 진땀을 뺄까 싶습니다.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장인데 오늘 장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주신다면요? 네, 우선은 수급이 좋지가 않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 예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고 생각보다 오래 가죠. 이 모습이 수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3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3일 동안 2조 좀 넘게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1조 한 6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3거래일 동안. 굉장히 좀 많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3거래일 동반 매도하면서 개인이 사실 다 받았고요. 당연히 3일 동안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3월 3일 274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2627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120포인트가 빠졌는데요. 3일 동안. 그만큼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전일장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박스권 하단으로 많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2650 정도였는데, 여기도 오늘 속절없이 좀 붕괴되는 이런 모습들 나오면서 장 초반에 하락폭 좀 줄이기도 했었는데 다시 커지는 모습 나오면서 시장 좋지 않은 모습 나왔고요. 그리고 환율도 오늘 10원이나 올랐습니다. 1237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폭등하는 모습들 계속 올라가죠. 좀 있으면 국제유가, 서울에서는 2,000원 넘는 휘발유 가격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좋지 않았고, 삼성전자도 주식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69,500원, 7만원 깨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장은 수급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내용들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의 묘미이기도 합니다만 대응하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그랬을 것 같은데라는 말을 좀 되뇌이게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분위기인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전도 그렇고 한시도 지금 마지노선을 다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내일 하루 쉬잖아요. 쉬고 오면 어떤 일정들 남아있는지 스케줄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내일 쉬는 날도 사실 중요하죠. 대선입니다. 우리나라 대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도 오르고요. 유통 관련한 종목들, 소비 관련한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는지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날이고, 또 어느 당,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적인 면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에 대한 부양 의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대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결정이 된 이후에 그 국내 경기에 대한 부양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한국 대선이 내일 증시는 쉬지만 중요한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3월 10일 22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이번 달에 FOMC가 있지만 통화정책 회의 전체적으로 22도 고민 많이 할 겁니다. FOMC도 고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분명히 금리 인하 50bp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플레이션 걱정했는데, 지금은 50bp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원자재와 원자재 가격들, 국제유가, 천연가스, 금 등등 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 원자재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이 금리를 어떻게 보면 좀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ECB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텐데 ECB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결과 그리고 코멘트들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요일 날은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미국 고용보고서가 괜찮게 나왔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은 이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보다는 조금 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심리 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조금은 희석되겠지만 그래도 워낙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악의 물가 상승 속에서 ECB의 결정을 보고 이제 FOMC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오후발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워낙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미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 그냥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ECB가 분명히 지역으로 따지면 유럽이 더 크죠. 그런데 FOMC 어떻게 보면은 살짝 토스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FOMC가 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금리를 좀 주도하면서 쥐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편하지 ECB가 여기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했는데 만약에 FOMC가 뭐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코멘트를 통해서 ECB와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전 세계 경기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CB는 한번 토스하고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번에 좀 더 내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CB의 통화정책회의는 FOMC처럼 무조건 내린다라고 보기보다는 FOMC를 좀 확인하고 싶다일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ECB에서는 금리 동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도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 있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전쟁이 ECB의 금리 인상까지 패스시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이 거래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전략 잡을 때 점검을 해야 되는 체크사항들 뭐가 있는지도 좀 함께 포인트 짚어주세요. 우선은 지금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전부 다 화두지만 국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계속적으로 오를지 아니면 유가를 조금이라도 잡아줄 수 있을지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면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 증시가 다 휘청일 수가 있거든요. 국제 유가와 지금 전 세계 증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의 지속 상승되는지 여부는 계속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율도 1,200원 정도를 상단으로 봤었는데 그냥 쉽게 뚫고 올라가 버렸죠. 유가도 100불을 쉽게 뚫고 올라가 버린 것처럼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물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력도 있겠지만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전 세계 경기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는 섹터별로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요. 이 섹터별로 국내를 대표하는 이 섹터들이 속절없이 좀 무너지는 모습들. 오늘 사실 삼성전자가 7만 원이 깨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국내 이 투자자분들이 사실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를 포함한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이 섹터가 어떻게 좀 버틸 수 있는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여부까지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간판주들의 체면치레도 저희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쪽도 함께 언급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전략 내볼까요? 절대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큰 악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2,600 정도는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질 때 2,600 정도를 지지하고 다시 반등할 때가 분명히 조만간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관심 있는 섹터들, 좋은 섹터들 좀 선별하시면서 공부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겠죠? 네, 진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 맑아지는 흐름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2,600을 바닥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오늘 2,622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20포인트 정도의 하락만 조금 더 관내하면 더 이상의 바닥 보지 않고 이제 올라오는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네요. 네, 그 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삼아 보시면서 전략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도 속보 하나가 있는데 불안한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북한의 경비정의 MNL을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권고
재고 사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까지 조금 정리하면서 부담되는 뉴스죠. 우리 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점검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여기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에서 네,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